네, 양쪽 지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떤 쪽을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펀치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또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약간은 또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종목별 차별합니다. 그러면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키워드 어떤 쪽 보세요? 네, 코스피 이틀 연속 조정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동안에는 6일 연속 상승, 8일 연속 상승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틀째 조정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 조정이 그럼 과연 걱정을 해야 될 추세적인 조정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조정이 될 것이냐, 얼마나 길게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첫 번째 주제로는 보통 시장에 대한 말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 1월 4일부터 장대 양봉 길게 내면서 시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1월 2일과 3일 연초에 조금 기대보다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2200 아래로까지 떨어졌었죠. 지수가 2200 아래로까지 떨어졌었던 2220 아래로까지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2200 언저리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정말 열심히 올랐죠. 그래서 2400 장중에 넘었었죠. 종가 기준으로 못 넘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 어제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 12포인트 다시 2300선 중반 언저리까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시원하게 반전을 해서 오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으로 좀 보여지는데 시장이 그럼 왜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2400포인트가 좀 부담스럽죠. 이 환율과 코스피를 봤을 때 환율이 좀 하락할 때 코스피가 좀 올라가는, 그리고 코스피가 하락할 때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도 떨어지는데 환율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 환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크게 연관성이 좀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환율은 우선은 좀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40원에서 조금 위로 가거나 조금 아래로 가거나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환율은 크게 안 움직이는데 그런데 지수는 이틀 동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갑자기 2400선 근방까지 갔더니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매수세를 많이 보여줬죠. 1월 10일 마이너스 20억이었고요. 그 외에는 다 매수만 했습니다. 매수도 상당히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은 매수를 보여줬었다가 어제 매수 금액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1792억 원으로 확 줄어들었고 오늘 금년 들어선 가장 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400억 내외, 지금 390억으로 조금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순매도로 좀 바뀐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 1월 16일 2399포인트로 종가를 마감하고 17일과 18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메인 수급 주체가 2400 언저리까지 갔더니 그 다음부터 좀 보수적인 모습으로 수급이 보수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원투펀치 시간에 거래대금 5조 원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금년에 보면은 1월 2일은 5조 원대 초반이었지만 1월 2일 이후부터는 6조 원, 7조 원대 중반, 7조 원대 후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어제 6조 원대 초반이었고 오늘도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6조 원 못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1조 9천억입니다. 거래대금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를 해보면 환율도 2,400원에서 크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작다. 환율도 횡보. 지수는 2,400선이 박스권 상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수급적으로나 거래량적으로나 2,400선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마침 LG 에너지솔루션 또 악재 나오면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4%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들까지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고 박스권 상단 2,400포인트 넘기 단기간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 아래에서 종목별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또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23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뭐 크게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수급 주체들은 큰 매수와 매도를 움직일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럴 때 이제 결론 보통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때는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혹은 개별 종목들 혹은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좀 더 매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섹터별로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고 좀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낙폭과대주로 대응을 하는 게 이번 장세에서는 좀 더 나을 것 같다. 지수 2400선 단숨에 넘기는 쉽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시장 쭉 훑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장 펀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쪽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의 반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은 사실 국내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인 반등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미국에서 테슬라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크게 오름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에 이슈가 좀 많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나왔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악재,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 주문 축소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2차 전지 전반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선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금년에 23년에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확연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의 위기, 2차전지가 우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가 잘 팔린다. 전기차의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 같이 올라갔죠.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체들,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전지 업체들이 주가가 작년에 상승하는 모습들로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11월 달 들어서 테슬라 조정이 강하게 나왔고요. 국내 2차전지 이 업체들 다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조정 나온 이유는 우리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고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릴 걸로 예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테슬라를 비롯한 이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전기차 생산량이 생각보다 못 미친다라는 우려감들. 그러면 성장 속도도 생산량도 생각보다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제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은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의 주문 축소 소문이 돌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생각보다 안 팔리니까 생산량 줄고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나가는 이 배터리에 대한 주문이 축소가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기대만큼 성장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죠. 어제 그래서 4.68% 좀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테슬라 살펴보면 급등했죠. 중국에서 생산 많이 한다라는 얘기.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고 생산을 좀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4%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 상승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대형 종목보다 좀 중소형 종목이 좀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2차전지가 좀 더 움직임이 좀 활발합니다. 뭐 최상위 종목 중에서는 3위인 LNF가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에 대한 상승에 이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업체들의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한화그룹하고 배터리 동맹 이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은 서로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벤더들도 대체적으로 기대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나왔지만 이 뉴스도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다시 올라도 2400선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 100조가 넘거든요. 지금 108조입니다. 이 종목 올라가는 것보다는 코스닥 종목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묶여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더 탄력을 원하신다라면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소재나 장비 업체들의 관심을 가지시면 탄력적인 면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 반등 그리고 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시는데 테슬라가 간밤에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 또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의 이 생산 축소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같이 주문 축소가 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의 음봉을 모두 다 좀 메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직까지 회복이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이야기인즉슨 시장에서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은 좀 예전과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호재에 호재로 강력하게 좀 반응이 되지 않는 현재 시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어제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에 대한 그 소문을 오늘 다 덮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주문을 축소한다를 테슬라가 덮은 게 아니죠.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그냥 잘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잘 되는데 테슬라가 100대 팔릴 걸로 좀 기대감이 줄어들었다가 150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생산이 생각보다는 좀 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는 뉴스로 올라갔는데 100대 팔릴 때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 80개 주문하려던 거 50개로 축소한다라는 소문이었는데 150대 팔린다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주문 축소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게 축소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발언을 한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테슬라의 관계자는 없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모두 다 메우지는 못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자체를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작년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꿈꿨던 만큼의 생산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경기가 우선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제조되어 있는 제품들은 다 생각보다 덜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의 기대감보다는 못하다는 건 우선 전제적으로 두 대.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주가의 하락만큼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으로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고요. 전기차도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데 포인트를 두셔서 기울기는 작년만은 못하겠지만 좀 더 완만하게 하지만 좀 더 오랫동안 상승한다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락을 모두 메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의 그림은 여전히 변함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